자, 34페이지 이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제목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언제 말소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개념. 그렇죠. 개념. 자, 그럼 한번 보죠. 개념을.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또 하나는 다른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 그러면 말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자기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두 가지를 숙지해야 되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하나는 다른 토지,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제 자기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읽어봐요. 바다 그러면 안 돼. 영해 이래야 돼. 영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영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읽어봐요. 어떤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토지? 모든 토지. 그러면 영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다는 뭐예요? 영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하나 걸어와야 돼요. 봐봐요. 여기 이제 하천이죠. 하천에 전이, 여기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 원래 하천이 이렇게 돼버렸어. 답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천. 이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이게 포락지라 그런 거. 포락지는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답에서 뭘로? 하천. 그럼 포락지는 지목 변경은 가져오지만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감각으로 맞춰야죠. 그러면 등록 말소에서 하천이 나오면 X다 오다. X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지가 되죠? 포락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사람 한번 이제 자기가 이제 애우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부터 이제 출발해봐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육지가 뭐가 돼서 바다로 됐잖아. 자, 바다로 됐으면 이 사람은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신청기간이 90일이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그러면 여기서 A가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통지를 받아서 며칠? 90일. 90일에 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네. 근데 통지를 받았다 해서 90일. 얘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기분 더럽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게 논점이라는 거네. 이제 또 하나 논점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 뭐라고 써놨어? 직권 툭 치면 뭐가 나와? 통지 나오게 되네.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일부가 잠겼어요. 새로운 경계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일부가 생기면 청량하고 전부가 잠기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잠겼으면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하죠. 일부가 잠겼으면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고 얘한테 뭐 가서 수수료를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수수료는 뭐 된다? 면제.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네.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정리해 들어가면 되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신청 및 회복에서 지적소관청 무슨 통지가 나오죠? 말소 통지.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옆에다 신청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뭐도 간정해? 신청도 가능하네. 근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현강편 더 할까나요?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다시 가서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에서 직권 동그라미. 의무적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연습해봐요. 직권 말소는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했을 때는 뭐가 돼? 통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 및 공유 서면 관리청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신청 의무는 며칠 있다? 90일. 그럼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가로 열고 일부라고 써놔요. 일부에 대해서 거기 청량 나와있죠. 5에서 일부라고 하나 딱 써놔요. 일부일 때 청량하겠죠. 자, 결번은 그러면 가로 열고 전부라고 써놔요. 전부일 때 결번이 발생하죠. 일부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관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 그러니까 등기, 촉탁, 수수료는 뭐예요? 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려면,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 개념 읽어봐요. 이렇게 이제 가서 숙지하면 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생각을 해요. 신청기간은 며칠? 90일.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을 할 거고 기분 더러우니까 내버려 둔다고. 그럼 지적소환청이 직권 말소 해야 한다. 직권은 뭐예요? 통지. 그러면 소지 소유자 및 어디? 공유 서면 관리청. 그러면 회복 등록은 하여야 한다. 그때 X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는 뭐예요? 면책. 그럼 이제 이 공부가 다 끝난 거거든. 여기에서 이제 지문에 이제 등장할 때 5개 지문에서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자기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면서 직권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밑에 8번 뭐가 나와 있어요? 축적 변경. 축적 변경 별표 몇 개? 5개. 5개 나서 철두철미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봐봐요. 자, 공부가 된 사람 벌써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물음표가 붙이면 뭐예요? 축적 변경의 개념이야. 그러면 자동 조건 반사로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네. 축적 변경은 임야도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 논점이 나오고요. 자, 축적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뭐예요? 읽어봐요.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축적 변경은 신청, 직권,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박스 문제로 다음 중 여러 것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조금 전에 하나 배웠네. 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또 하나는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좀 이따 배울 등록상 정정, 신청, 직권. 그러면 우리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 3개가 있네. 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무슨 변경? 축적 변경. 또 하나는 등록상 정정. 좀 이따 배울. 그래서 박스 문제로도 참 나오면 아름다운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 다시 한번 외워보자고. 조금 전에 외웠던 해면상 말소. 또 하나는 축적 변경. 또 하나는 등록상 정정.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축적 변경은 무슨 도? 임야도 이름은 X가 되는. 그럼 모두 가능하다.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하다. 연결이 되네요. 자, 의가 관련돼서 이제 의 하나 그러면 지적도라는 거 형광펜 딱 꺼놓고 지적도. 자, 지적도를 도면으로 건치면 X다. X가 돼. 도면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로 포함되어 있거든. 그럼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하는 것. 그럼 자기가 이제 또 생각해야 돼.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그때 X. 뒤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거든.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연결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죠. 일반의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서 인해서 토지의 규모가 작아서 포인트 잡고, 규모가 작으면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러면 정밀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네. 그래서 정밀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규모가 작아서 밑에다 정밀성이라고 하나 써놓고, 일반의 동일한 지방 부여제, 서로 다른 또 포인트 잡아야 돼. 서로 다르니까 뭐예요?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라는 포인트로. 그럼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숙지하면 돼. 자,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밀성과 통일성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 성인과 관련돼서 성인 한번 봅시다. 성인 그러면 거기 성인 밑에다가 살짝 조그맣게 하나 써놔요. 벌써 이제 성인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거 이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성인 그러면 읽어봐요. 반지축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반지축.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암기를 시켜준다고. 이제 요약집 보면 자, 축적 변경이 나왔다. 성인 암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읽어봐요. 반출, 지방 변경, 축적 변경, 반출, 지방 변경, 축적 변경.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반드시 승인을 요한다. X가 돼. 승인에 요하지 않는 것 두 개가 있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승인 X 하나가 있죠. 자, 합병 키워드 잡아요. 합병.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에 굴쳐놓으세요. 그러면 요때는 승인해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요번 달 고서는 그건 두 개를 외우지 않더라도 크게 하나 봐봐라. 축적 변경은 반드시 승인을 요한다. 그때 X야. 승인을 요하지 않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 감각 정도는 요번 달에 코스에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축적 변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도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은 당장 요 두 개는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 중 축적 변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축적 변경이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온다. 그럼 A 조건이 두 개 있다라는 걸 암기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축적 변경 위원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심의 얼결 기간이다. 뭐라고 써놨죠? 비상설 기간이다. 비상설 기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축적변경위원회는 읽어봐요. 이제 무슨 기간? 심의 얼결 기간, 비상설 기간. 비상설이 뭘까요?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적 변경만 있으면 해쳐모여야 하는 게 비상설 기간이에요.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구성 갑니다. 이제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이네.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5명 이상 10명 이내 줄 쳐놓고 이렇게 줄 쳐놓고 잘라봐요.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에 포함돼야 돼? 2분의 1. 그러면 3분의 1에 포함한다. 그때 X.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지행지문을 딱 해서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이촉할 수 있고. 이 원장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무슨 기간? 심의얼결. 여기는 비상설. 그럼 비상설 기간이니까 누가 이 원장을 지명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일괄 지명한다고. 거기 이 원장 읽어봐요.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이. 이거는 축적 변경 시간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이촉한다. 자, 심의얼결 몇 개가 있어요? 4개.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동그라미 시행. 자, 지방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적 변경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여한 사항이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 줄 쳐놓으세요.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시도지사가 붙이는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다 외울 수 없으면 이제 심의얼결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착상을 해놔요. 심의얼결 줄 쳐놓고 여기에 축이라고 써놔요. 축.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 하나 업무는 요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놨더니 26회 때는 뭐라고 출제되는지 아세요? 단종 축적 변경 위원회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자, 다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치워. 근데 봐봐요. 이거는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축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야.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그러면 승인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정답은 2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승인만 나오면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어떻게? 반지축.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 문제가 다 치읓이 나왔어요. 네, 치읓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는 뭐다? 시행이고 하나는 승인이야. 승인 나오면 승인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딱 적어놓으라고. 반지축.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축적 변경이 심의얼결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외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눈팅만 딱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의와 관련돼서 통지. 이 원장은 회의 소집 며칠 전까지 5일 현강편 다 꺼놔요. 그 5일이 7일로 이용해서 27회 때 2.5점짜리야. 그거는 5일 전까지 뭘로 통지한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이름은 틀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회의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 얼결, 출석기원 과반수 찬성. 이 앞에다 묶어요. 이걸 뭐라 그래?
뭐라고 써놨어요? 얼결 정적수가 돼. 얼결 정적수가 돼. 이제 얼결 정적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건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딴 거 안 하면 돼. 34페이지 요거 이제 복습한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돼요. 축척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여서 어디로 작은 측척에서 큰 측척, 임야 또는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도 가능해. 축척 변경 왜 하죠?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축척 변경 위원회는 무슨 기관이다? 심의 얼결 기관, 비상설 기관이다.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이더라. 토지 소유자 몇 명? 2분의 1 포함. 그럼 5명이 하면 전원으로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심의얼결사항은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며칠 전까지 통제 심의얼결사항 5일. 뭘로? 서면. 이렇게. 그럼 자기가 이제 여기 부분은 안개하면 이 부분은 끝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갖다 문제에다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35페이지 가서 맨 위에 읽어봐요. 축척 변경 및 청산의 절차.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외워주는데 관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을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좌측으로 가봐요. 우측.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줄 쳐놨어요. 자, 정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줄 쳐놨어요. 이렇게 잘라요. 소유자 몇 자예요? 5자, 소유자 3자, 토지 2자, 읽어봐요. 3분의 2. 이렇게라도 룬팅을 해놓으라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럼 작년에 거기 3분의 2짜리가 바로 가로를 쳐놨죠. 가로를 쳐놨고. 자, 축척 변경이 얼결을 거쳐서. 아까 외웠던 거 읽어봐요. K. 제재경 가반수 출석, 얼결. 출석경 가반수 찬성. 무슨 정적수가? 얼결 정적수가 되죠. 축척 변경이 승인 동그라미. 승인은 누가 되어도? 시도지사. 누가 제적 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심사 결과 통지를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그러면 거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사전 통지야. 사전 통지. 여러분, 축척 변경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 승인. 근데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아까 뭐예요?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것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여러분,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쳤으니까 여러분 이제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 동그라미잖아요. 공고 동그라미. 시행 공고만 동그라미잖아요. 공고 몇 자? 2자. 그래서 21자에다 화살표 넣고. 자, 경계점 표지에서 경계점 동그라미. 그래서 31일자가 화살표 넣고. 그러면 외워보자. 공고 20일. 경계점 30일. 그러면 작년에 경계점 표지 설치 가로를 치고 30일. 그게 가로 넣기에 나왔다라는 거야. 가로 넣기. 자, 여러분 이제 바리케이트를 켰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 바리케이트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지역만 내가 우리 축척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뭘 결정해줘야 돼?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토지 표시 줄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뭐냐? 토지의 표시 나오면 마지막 단계가 저 밑으로 가봐요. 무슨 촉탁이 나와? 등기 촉탁이 나오는 거야.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맨 밑에 등기 촉탁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등기 촉탁. 그러면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단정 축척 변경 절차도가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요 정도만 외워놓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봐봐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이? 3분의 2. 축척 변경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 마지막 단계. 등기 촉탁. 그러면 이제 요걸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과거에 이제 절차도가 나온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확실히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서를 씁시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청량을 새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청량을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돼? 청산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청산금 산정이 나와. 그러면 좌측으로 가봐요. 좌측. 이제 좌측, 우측 좌측은 알겠죠? 자, 좌측에 가니까 필지별 정감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 줄쳐놓으세요. 요거는 청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소유자 전원 행강편잖아요.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특약이라고 써. 특약.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이런 지문을 하나 써놔요.
자, 읽어봐요.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무청산 특약도 가능한 거야. 특약. 특약이 아까 뭐라 그랬어? 합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 속으면 안 돼. 여기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이라는 거야. 전원, 그렇죠, 전원. 거기를 3분의 2로 건친다라는 거야. 3분의 2가 아니라 뭐예요? 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가운데로 다시 와요. 청산검에서 이제 청산검 산정은 누가 하느냐? 산정 나와 있죠? 그러면 청산검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 바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청산검 공고 찾았어요? 예, 공고 뒤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자, 청산검에 대한 공고와 이렇게 써놔요. 열람이라고 써놔요. 공고와 열람. 자, 완성을 시켜놔요. 공고와 열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 한번 치고 여기 한번 세워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자요? 5자. 그래서 5라고 써놓고 다른 색깔로 1이라고 써요.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공고와 열람 15일입니다. 자, 여러분, 청산검은 이제 납부. 자, 납부하겠죠. 납부라는 사람은 뭐예요? 납부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네. 또 수령통지. 그러면 우측으로 가요. 시행공고야, 결정공고야. 결정 따로 동그라미. 공고 따로 동그라미. 그러면 공고 며칠? 20일. 그래서 공고 20일. 시행공고가 아니라 결정공고 20일입니다. 자, 청산금 이제 납부 및 수령을 해. 그럼 좌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니까 차익처리. 거기 국가야, 지자체야? 지자체 조심해야 돼. 국가가 아니야. 13m 2.5점짜리예요. 자, 부족액을 부담하고 초과액은 먹었으니까 수입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액 처리해서 누가 한다? 지자체. 지자체는 뭐예요? 국가가 아니라 누구다? 지자체. 지자체가 뭔데? 지방자치단체. 그럼 여기서 이제 시한폭탄이 하나가 있어요. 시한폭탄이 우측으로 가요. 납부 몇 개월? 6월. 수령이 몇 개월? 6월. 그러면 납부 밑에다가 납부 6월 밑에다가 우리 애웠던 거예요. 납반육. 그 다음에 수령통제에서 수한육. 그래서 수한육에 이게 시한폭탄이야. 올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원래는 여기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이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 장난칠까요? 요 앞에다 장난칠까요? 요걸 행간편차나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납부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러면 틀려요. 수령정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요거 가로넣기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올해 예상은 여기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걸 뭐 같이 해오라고. 읽어봐요. 납부거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거는 수령정지 한 날로부터 6개월. 해보자고.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납반육 수한육. 다시 납반육 수한육.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자, 우리 이의 신청에서 행간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다 행간편 닦아놔고. 요 자리에다, 요거에다 행간편 전화하고. 뭐예요? 1. 그래서 몇 개월?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라는 거야. 1개월 이내에. 그러면 1개월 후에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니까 심의열결 1월 이내에 축척 변경이 결정하고 이제 이의 신청까지 받았으니까 여러분 축척 변경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 공고일이야. 우측 읽어봐요. 토지 이동. 그럼 축척 변경이 토지 이동 시점은 시행 공고일이다. 어때? X. 무슨 공고일? 확정 공고일이야. 자, 확정 공고일은 그러면 언제야? 우측에 한번 읽어봐요. 우측에. 청산금 납부비 지급이 완료시 이때 확정 공고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에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어때? X야. 그러면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그러면 확정 공고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체 없이. 자, 제작 공부를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이제 한번 이제 봐봐요. 암기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봐봐요. 자, 여러분 축척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전 절차. 자, 이제 봐봐요. 저를 보고 해봐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척 변경을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 그럼 시도지사 승인은 반드시 요한다. 어때? X.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승인을 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사전 절차를 걸었습니다. 시행 공고 몇 자?
도자, 공고 며칠 20일, 경계점 30일, 여러분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번별 자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청산검을 이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청산검 공고와 열람 며칠 15일, 결정공고 20일, 결정공고 20일, 또 다 까먹었다. 공고 20일, 납반육, 수한육,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툭치면 마지막 확정공고일, 툭치면 등기 접탁. 이게 암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험 이제 지금 이제 대강 안겨놓고 이제 시험 문제 가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굳히기 작전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이걸 가지고 와야 돼. 그때도 밥만 먹으면서 해요. 밥만 먹으면서. 그러면 축적 변경은 이제 문제를 딱 풀 때 옆에 펴놓고 이제 암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암기를 안 하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감각을 잡으라고. 자, 그럼 봐봐요. 이 신청 1개월 잘하네. 경계점 결정공고 20일, 공고와 열람 15일.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3분의 2 잘하네요. 청산금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소유자 몇 분의 속아서는 안 돼. 전원이야. 그럼 뭐야? 차액 처리는 누가 먹어?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가 이게 한개 다 끝난 거야. 납반육, 수한육.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의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지행지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올해 축적 변경 절차 반드시 나와요. 그 중에 시한 폭탄이 이거예요. 읽어봐요. 납반육, 수한육.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누가 대책이에? 지적소관청에게. 이 신청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해 문제 하나 내버릴게요. 자, 봐봐요. 다음 중 축적 변경과 관련된 설명을 한 것이다. 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여기 뭐가 들어가? 받은 날. 여기는 한 날 몇 개월? 1개월. 시도지사한테 제기한다. 그때 X.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올해 문제야. 올해 문제. 선생님 그렇게 왜 합니까?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올해 출제 예상 문제니까 잘 잡고 올해 시험 포터는 바로 이거야. 너무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다 초점을 맞춰주면 좋죠. 왜 좋아요? 뭐 여기는 6개월이니까 납반육, 여기는 뭐야? 수한육. 그러면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여기 6월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뭐 적어도 그러면 가로 넣기는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야 5개 지문이 만들어지거든. 5개 지문이. 그래서 이 한 지문 가지고는 못 만들어. 5개 지문을. 그러고도 그러면 2문장이 나와야 뭐라는 거예요? 저 가로 넣기가 3개 이상이 나와야 지문이 5개가 만들어지거든.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납반육, 수한육, 이 신청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 결정은 누가 한다? 또 까먹었다. 축적변경위원회. 누가 결정해? 축적변경위원회가. 그러면 올해 문제가 축적변경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원위치로 와서 그러면 오늘 성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축적변경의 개념 하나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수업 시간에 처리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축적변경 읽어봐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축적변경이라 무슨 도? 임야도 제외된다는 거. 그러면 축적변경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오케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 이제 뭐 막 쓰지 않더라도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일단 시험 문제 포인트는 그 밑에 직권정정이라는 게 나와 있어. 직권정정 현강편 쳐놓고 자, 직권정정이 거기 별표 3개가 돼 있을 거야. 자, 찾았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등록사항 정정 옆에다 이번 달에는 이제 자, 다 옆에다 써놨으니까 또 쓸까봐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요 앞에다가 뭐로 써놔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자, 직권 신청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앞에다가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다음 중 자, 그러면 요렇게 써놔요. 자, 거기에다 맨 위에다 해면성 말소 하나 써놔요. 해면성 말소. 자, 축적 변경.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자, 여기에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 이제 맨 기팅에다 써놓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4개를 묶어요. 묶어서
묶어서 자 얘네들 공통점은 모두 가능하다. 신청, 직권 가능하다라는 거.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놓는 거야. 잠정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대비해놔야 돼. 자 그러면 외워보자고요.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황 정정 모두 가능해. 신청, 직권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박스 문제 나오면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또 한번 해놓고 자 그러면 등록상황 정정은 이제 쓰지 않고 있는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하자고. 자 의로 갑니다. 자 의는 줄쳐놓을 필요 없이 의가 뭐가 나왔는지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맨 위에 토지 소유자는 줄쳐놨어요.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마무리를 뭐로 해? 신청, 그렇죠. 신청. 토지 소유자가 발견해서 신청이네. 그러면 끝에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또한 지적소관청은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직권. 그럼 뒤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그러니까 등록사항 정정은 읽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이제 근거를 찾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항 중에서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근데 사실은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근데 거기 옆에 경계면적 줄쳐놔봐요. 경계면적. 그러면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는 여기만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계면적은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또 이거 봐요. 또 헷갈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재우기. 여기는 뭐예요? 갑성이네요. 자 재우기가 언제예요? 내일 보겠네요. 내일은 또 공시법 대신에 공법 특강을 하네요. 토요일, 요일날. 특강 들어요. 듣는 게 좋아.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 나아. 근데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남들은 특강 듣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있다. 그럼 어영부영이 돼. 어영부영. 그냥 고생한다 한번 하고 한 번 듣고 안 듣고가 차이가 많이 나. 저는 내일도 어디로 내려가야 돼? 새벽 4시에. 구미에 특강이 있어서 민법 특강이 있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또 내려갔다 와야 돼. 내려가다. 또 어제도 내려갔다 왔고 오늘도 또 내가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집에 올라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4시야 4시. 그러면 또 며칠 오늘 요번 주만 해도 3번 내려갔다 왔어요. 벌써 화요일날 구미 내려갔다 왔죠. 민법 하러 갔죠. 엊그제 공시법 하러 갔다 왔죠. 어제 민법 일요일날 민법 특강하러 왔죠. 제가 요즘 감각을 까먹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지 구미에 살고 있는지 느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건 누구예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경계가 바뀌었잖아. 뭐도 바뀌었어? 면적도 바뀌었잖아.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자 생각합니다. 정말 경계 면적이 반정했을 때 여기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초과 이해관계인자. 그럼 이때는 직권으로 안 돼. 신청으로만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은 안 돼. 뭘로? 신청. 그럼 여기 한번 설명을 또 다시 들어봐요. 제가 그러면 재호기가 신청하려면 저한테 뭘 받아야 돼? 승낙서. 제가 승낙서 써자 안 써자? 제 땅 뺏기는데 미쳐서 승낙서를 써주게? 그럼 결론적으로 재호기는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한 판 붙어. 그래서 법원에 확정 판결서가 나와. 그러니까 판결서 아니면 승낙서를 써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좋잖아요. 무슨서? 승낙서. 이에 대한 대항을 쓰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때는 그러면 경계 면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청량 결과물이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없어? 없잖아. 현재 상태에서는 없죠. 없으니까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그럼 누구한테 의뢰해?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청량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첨부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13회 때 그래서 2.5점짜리야. 딴 데에서 청량 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X야. 여기 하나만 나오는 거야.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거 이제 한번 봅시다. 무슨 정정이? 경계 정정이잖아.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재욱이가 저한테 뭐라 그래요? 경계 좀 확정을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저는 이제 자, 제가 뭐라 그래? 재욱이한테. 야,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되지. 왜 돈 써서 청량하려고 그래? 내버려 두자.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잘라서 안 잘라서.
잘라서 근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딴 사람 하냐. 비용도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분할을 그러면 강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 잘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경계 분할에 있어서 경계가 불합리한 경우 60일 신청해야 된다. 어때? X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거기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아까 분할 가지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잖아 사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근데 이때는 경계 면적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힘쓸 수가 없어.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이 아니라 마다 신청. 오케이. 그렇게 잘라 들어가네. 자, 이번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줄 서나요.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정강이 듣는 사람은 요거 봐봐요. 자기가 앞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읽어봐요. 권리. 그래서 권리라고 읽어야 돼. 권리라고 위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권리적인 측면은 그러면 뭐가 있어? 등기된 토지하고 뭐가 있다? 미등기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된 된이야? 등기된이죠. 된 동그라미.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소에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이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 근거가 뭐 있냐? 1 같이 읽어봐요. 등기 필정 2. 등기사항 증명서 3. 등기 전산 정보 자료 5. 4. 등기 완료 등기서 5. 등기 접수장. 정답은 등기 접수장. 최근에 나온 문제야. 등기는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니고 벌써 봐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된이 뭐예요? 이미 끝났잖아. 근데 등기 접수성은 뭐예요? 등기가 끝나서 안 끝나? 안 끝났어. 그러면 26회 때 봐봐요.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닌 것. 1, 2, 3, 4, 5번에 등기 접수장. 정답은 등기 접수장이잖아. 상식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감각을 익혀야 돼. 그 감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사람 안에서 감을 주는 거야.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뭐야? 그날 시험 보는 날 직신이 온다라는 거야. 직신이 온다라는 거야. 직신. 그러면 거기 미등기 토지는, 자 봐봐요. 미등기 토지는 무슨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찾았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이 안 돼. 뭐만 가능해? 신청. 그러면 여기에다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줘야 돼. 미등기에다 미동그라미, 직권에다 신청에다 신동그라미, 가등기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가동그라미. 그러면 그 옆에다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읽어요. 가신. 자, 미가신이야.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다시 읽어봐요. 미가신. 다시.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그러면 여기 그러면 봐봐요. 문제 나가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 신청이 하나, 주민등록등본을 한다. 어때? X. 주민등록등본이 있었는데 삭제가 돼서 뭐만 남아서 가족관계 등록부야. 이거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미가신. 그렇죠. 자, 직권정정이야.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야. 여기 이제 직권정정을 오래 잘해놔야 돼. 직권정정은 10개야. 무조건 잡아야 돼. 직권정정은 그러면 지난번에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뭐야? 이제 지금 수강생들 이제 무조건 10개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토지이동 잘라요. 토지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계리서 줄 서놔봐요. 계리서가 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다르게 동그라미. 누가 다르게 거겠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알아서 정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 1번은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그동안 뭘로 우려를 많이 먹었냐? 소유자 정리 계리서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그동안 제일 많이 우려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토지자 정리 계리서도 아니고 다시 뭐라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아니고 읽어봐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번에 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읽어요. 면적에 정감 없이 줄쳐놓으세요. 면적이 정감이 없다라는 것은 그 밑에 이해관계인 X라고 써.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정이냐? 위치라는 게 키포인트야. 이 위치 정정. 누가 위치 정정을 왜 측량을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봐봐요. 도면을 보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몇 필지?
한 필지라고 생각해봐. 이게 한 필지야. 근데 지적소관청이 도면을 보니까 뭐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어디로 옮겨? 옆으로 살짝 옮겨. 무슨 정정? 이치 정정. 면적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정정? 이치 정정. 단 뭐가 변동이 없어야 돼?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 이 말은 무슨 관계이 없는 거? 이해관계이 없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앞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8번을 봐봐요. 8번이 올해 시한폭탄이야. 8번.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다만 거기 큰강변 닦아놔야 돼. 이번에 개정 사용이야. 다만 지적소관청이 뭐 하는 경우? 착오로 잘못한 경우. 요게 올해 개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한폭탄이야. 무조건 하필 제한에 위반했다. 통지가 있다 해서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 한번 딱 적어. 자, 이번에는 10번 가봐요. 원래는 이제 법률에 직권정정 사유는 9개다 했는데 개별 법률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10번입니다.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거기 5차 허용 범위를 초과 줄쳐놓으세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슨 정정이냐? 직권정정이 돼. 그러면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봐봐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한테 의뢰해?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거기에 대한 청량 결과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청량 성과를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놔. 그냥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애워야지 뭐.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올해 직권정정 사유가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 등장할 사례예요. 올해 직권정정은 바로 해야 돼. 한숨 푹푹 쉬면 안 돼. 한숨을 쉬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계셔 있는데 한숨을 쉬어서는 안 돼요. 세 사람이 뭐야? 애우라고 그러니까 어메 저거 언제 애우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애워줄 수 있어요. 애워줄 수 있어요. 자, 직권정정을 포인트 잘 잡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잡을 게 있어요. 등록사항 정정은 봐봐요. 자,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다시 원위치로 와요. 아까 적어놓았던 제목에 읽어봐요. 신청 읽어봐요. 직권. 그럼 등록사항 정정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 밑에다 옆에다 대의 신청해서 제외된다라는 거 하나 써야 돼. 이게 올해 시한폭탄이야. 등록사항 정정 대상 처리는 대상 대의 신청에서 포함된다. 이러면 들려요. 무슨 신청에서 제외돼? 대의 신청에서. 왜?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네.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대의 신청. 대의 신청.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또 줘보자고요. 자, 이번에 무슨 뭐 배웠어? 뭐 배웠는지도 몰라.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여기 배웠죠.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며칠? 그 10일. 그러면 직권 말소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 두 개가 골칫덩어리라는 거 잡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면성 말소로 와서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읽어봐. 신청, 직권 모두 가능하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뭐예요? 대의 신청에서 제외. 그러면 직권과 신청이 가능한 거 3개.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우리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이제 와서요. 자,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뭐예요? 등록사항 청량 성과도를 첨부하고 이때는 성락서 또는 뭐예요? 확정 판결서 첨부. 소유자에 관한 건 권리적 측면은 두 가지가 있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미등기 토지는 미가신. 다시 뭐라고? 미가신. 여기에서 이제 안기가 나오고 직권정정 사유는 몇 개? 10개. 그래서 직권정정사유. 그러면 직권정정사유가 이제 암기가 잘 안 되면 이제 문제풀이해서 자꾸 당해보면 저절로 익혀져. 당해보면 문제풀이할 때 자꾸 단정 직권정정사유가 아닌가 자꾸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집에서 한 보통 직권정정사유는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있거든. 그게 자꾸 틀려보고 익숙해지면 시험장 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해면성 말소와 읽어봐요.
국적 변경, 뭐요? 등록상 정정. 그럼 세 가지 공통점은 읽어봐요. 해면성 말소, 국적 변경, 등록상 정정. 공통점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